안녕하세요. 알려준 맛 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지난번에는 줄거리를 좀 설명해 주느라고 우리가 거기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 오늘은 여기 고상한 속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쵸. 찌질한 남자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런 욕망이 저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래도 나는 뻔뻔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싶을 정도의 인간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네. 많은 수많은 인간 군상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두 분은 여기에 많은 남성 캐릭터가 나오는데 어떤 인간이 제일 찌질해 보였어요? 작가가 네. 남자를 싫어한 것 같아. 남자만 하나같이 다 하나같이. 찌질해가지고 하나같이 좋아하는 사람 뭐 하나도 심지어 여기 정비병원 의사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정상의 범위에서 좀 벗어나 있는 네, 아무도 정상이 그런 없어. 사람으로 설정해서 네네. 당시의 어떤 남성들을 좀 조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단연 그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는 남자는 그 모두의 삼촌으로 나오는 릴리. 네. 어떤 업무를 꾸미는 젠틀먼, 네. 뭐 이 두 남성을 압축이 되죠. 많은 맞아요. 남성을 젠틀맨은 좀 귀엽던데. 그리고 또 작품 속에서 잘생겼다고 묘사가 되고 네. 있고, 근데 젠틀먼이 그 모두와 술을 속이려고 했는데 정작 속임을 당한 인물이야. 그렇죠. 젠틀하고 멀어. 젠틀맨이야. 그러니까는 젠틀맨인데도 말을 참 먼으로 이렇게 발음을 먼으로 했잖아요. 그 뭔가 비꼼이 있어요. 신사 아니다 이거죠. 네네. 영국은 사실 신사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런 신사마저도 그런 사기와 그런 그 어떤 속임수를 쓰는 네. 거라는 것을 약간 좀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왜 이름을 젠틀먼으로 했을까? 예. 진짜 제대로 꼬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왜 옛날에 그 양반을 비꼬아서 뭐라고 했죠? 딸깍발이? 깍발이. 그 예. 허생전이나 네. 호들이나 이런데 네. 양반을 비꼬는 작품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허상이나 위선 이런 네, 것들을 오히려 비꼬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고, 세라 워터스가 빅토리아 시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전공 자체가 그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왜 남성들을 다 이렇게 그 어떤 그 부족한 사람들로 해놨나 싶으면 그 당시 사회가 사실은 여성 억압하고 그다음에 남성 중심의 어떤 구조로 사회적인 구조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소설 안에서는 그런 남성들을 원래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지금의 이제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인물들로 만들어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작품 중에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 있잖아요. 그게 1920년대인데 이 빅토리아 시기는 1800. 19세, 그러니까 굉장히 빅토리아가 오래 저기랬잖아요. 근데 뒤로 잡아도 19세기 후반인데 거기서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버지니아 울프의 삶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게 마찬가지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밤에는 돌아다닐 수도 조차 없고 네. 여기서도 수와 모드가 각각 탈출해요. 수는 정신병원에 탈출하고 근데 탈출해서 런던으로 가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힘나했죠. 네. 맞아요. 모두도 석스비 부인의 그 속으로 탈출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는데 그 과정에서조차도 성적 그 매매춘의 그 제한을 받죠. 그 어떤 그 멀끔하게 생긴 신사로 묘사된 사람이 딜을 하죠. 딜하죠. 네. 너에게는 편안한 잠자리가 뭐 필요하지 않냐. 내가 뭘 해줄 수 있다. 따뜻한 옷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여성은 사회적으로는 남성의 공간에 초대된 수동적인 인물들 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같은 경우는 그 저택에서, 집안에서만 예, 예. 그 갇혀서 네. 어떤 할자로만 본 세상을 보다가 맞아요. 그 탈출해서의 그런 네. 어떤 런던의 네, 모습 그런 보고 모습을 놀래죠. 보고 놀라잖아요. 네. 막 귀족의 삶을 살았지만 인형이었잖아요. 인형이었죠. 맞아요. 플라스틱 인형 같은 거. 릴리 근데 삼촌의 공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여성의 이동이나 여성의 어떤 감금 네. 이런 것들도 했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여성들은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도 없었고 또 재산이 있으나 재산을 자기 몫으로 이렇게 챙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불평등했죠. 그 빅토리아 시대 여성의 그 불평등한 것들, 또 차별적인 것들이 굉장히 발견해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득권에서는 늘 그 자리에서 쓰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앱툰 송곳이라는 송곳. 네, 네. 그 최규석 씨의 앱툰 송곳이라는 것들을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모습을 꼬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봤을 때 여성 위주의 사회에서 봤을 때는 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들을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 시대 여성의 네. 삶과 남성의 삶의 이치가. 네, 그래서 네. 저는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모두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게 만약에 모두가 남자였다면 젠틀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나갔을 때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두는 어떤 결혼도 하지 않은 집안의 그 어른에게 인정도 받지 않은 남자랑 도망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자살이에요. 그렇죠. 예, 이미 정조를 잃은 여자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이게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집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빈민굴로 가죠. 네. 예. 그리고 심지어 모두가 그 석스비 부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겨우겨우 가까스로 탈출해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삼촌 릴리의 예. 멤버예요. 그 도색 소설을 읽는 멤버. 멤버. 그 사람. 그 테두리 안에서 사실 네. 벗어나지 못하고 맞아요. 결국은 도망을 친다고 쳤는데 이게 습이 들어버린 거죠. 맞아요. 말하자면. 코끼리 어렸을 때 예. 이렇게 새사슬 해놓은 것처럼.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거기에 이렇게. 길들여져. 그러니까 이 모두가 그때 그 나이 될 때까지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고 살았잖아요. 맞아요. 네. 뭐 문을 열어줘도 못 나갈 것 못 같아 나가는 사실은. 것 같아. 예.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을 모두라는 걸 인물 통해서 그 당시 빅토리아 시대에 여성들의 어떤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그 지금도 억압당했는 게 계속 있기 때문에 남성 사회가 변화를 주어도 네, 여성들이 뭔가 자기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억압을 안 당한데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삶의 전반적으로 어렸을 때 그 배웠던 어떤 교육의 영향, 네. 삶의 그 사회의 풍토 이런 것들이 그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그 과거의 페미니스트들이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썼어요. 요즘도 쓰는지 몰라도 코르셋. 그래서 이거 탈코르셋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여성을 몸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건데 네. 그게- 남성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네, 거잖아요. 네. 이게 동양으로 치면 전족 같아요. 맞아요. 네, 전적인데. 윤여기관 같이. 네. 근데 이 빅토리아 시대 복식을 보면은 네, 네. 거의 그 콜셋으로 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속옷이요. 복식이 네, 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엉덩이를 또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속옷을 여러 개 겹쳐 있는 네. 이 여성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것이 네, 네. 뭔가 그 저기 뭐야 남성들을 앞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여성은 그 고통을 참아야 되는 맞아요. 이게 복식 안에서도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빅토리아 그렇죠. 시대에. 그러니까는 성차별적인 어떤 그런 그 가치관과 그 시선이 길들여져서 맞아요. 그리고 또 밖에 막상 나가면 여성이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전혀 없죠. 기회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네, 그죠? 네, 네. 응. 기존의 남성의 특권에서 여성들이 조금 위에 서려고 했을 때는 뭐 좀 뭔가 불이익을 당한 것 같은 항상 이렇게 못 올라오게. 못 올라오게 늘 했던 그게 이제 사회였죠. 유리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 마치 이제 뚫려 있는데 차 가라 얼마든지 마음껏 뛰어놀아 봐 하는데 왜 새들이 유리 통유리에 부딪혀서 많이 죽잖아요. 맞아요. 그런 비슷한 효과가 지금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사실 그쵸, 들긴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성별에 따른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면서도 기득권과 기득권 같지 않은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불평등 이런 그런 것들은 것들도 여전히 있죠. 도처에 많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항공주라는 영화 천우희 나오는 네,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밀양 성폭행 네, 사건을 집단 모티브로 성폭행. 네, 예, 네. 근데 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도망가야 해요? 이렇게 그런 대사가 나와요. 나는 여기서 청소년 관람 불가로 나와요. 네, 이 네. 영화가. 네. 나는 이것들이 왜 청소년들이 안 봐야 되는가? 오히려 봐야 된다. 봐야 되는 네, 것들이고 네. 저 굉장히 피해자인데 계속 항공주가 전학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학 다닌 이유가 어른들이 더 심한 거예요. 쟤 있잖아 성폭력 여러 명한테 당했단다. 그래가지고 여기 왔단다. 너 조심해 쟤하고 놀지 마 물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것들이 정말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피해자가 그 가해자들의 시선과 이런 폭력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상황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은 뭐 성평등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거지만 어떤 약자에 가해지는 그 폭력 있잖아요. 네. 어떤 습관이나 어떤 그 분위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꼭 사람을 뭐 이렇게 주먹으로 한 대 쳤어 그 폭력이 아니라 말로서도 굉장히 많은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감각해지는 사회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큰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돼서 우리 모두가 마비돼 버린 듯한 그런 게 사실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아마 빅토리아 시대 이때도 다시 책으로 돌아가자면 작가가 그런 것들이 당연시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작품 안에서 저항을 하고 있지 않나. 동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마지막에 해결사는 남자죠. 백설공주도 나 아무 상관없는 놈이 지나가다가 키스 한 번 해가지고 해결이 되고 해결되고. 신데렐라도 결국은 왕자님 잘 만났다는 맞아요. 얘기고 인어공주도 결국은 여기서 희생을 당하는 쪽은 여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라 워터스가 이게 꼬집었기 때문에 두 사람만으로 이 사랑을 결실을 맺은 거 아닌가. 그동안은 이 젠틀맨 같은 사람이 구원자였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젠틀맨이 보기 좋게 당하잖아요. 네, 네. 이 두 여성한테. 그런 게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여성이 이렇게 억압된 것 자체도 남성 중심의 교육과 가치관의 그 강요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막상 이걸 드러냈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그걸 포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펼쳐내기가 쉽지가 쉽지 않죠. 않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면에 모두가 이 글을 쓰는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작가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나 주체적인 생각을 거죠. 합니다. 예.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이를 먹었을 때 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의 금반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숙녀의 초상화를 받고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한 번도 부모의 사랑 같은 것을 알았던 적이 없기에 아니 수많은 어머니들의 사랑을 맛보았기에 내가 고아라는 점을 알고도 크게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문장이 그 모두가 처해진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인데 그냥 엄마 아버지가 없어도 거기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손에서 10살까지 자라잖아요. 맞아요. 네. 예, 자라면서 이 소설은 보면은 그 엄마라는 그게 위치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이 이 두 여성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썩스비 부인은 키워준 엄마지만 모두한테는 나중에 보면 친엄마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여성의 어머니였던 사람들조차도 어떤 그 여성의 억압을 충분히 이렇게 그 감내하고 살았는 그 시절이 아닌가 해서 이 장면을 문문사로 뽑아봤습니다. 네. 네. 예. 저도 네, 해볼게요. 제가 사랑 때문에 얼마나 조심스러워질지 아십니까? 여기를 보세요. 제 두 손을 말입니다. 두 손 사이로 거미줄이 쳐져 있다고 해보지요. 바로 제 야망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거미가 있습니다. 보석 색깔의 거미가요. 이 거미는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이렇게 당신을 다룰 겁니다.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말입니다. 당신은 제가 당신을 이렇게 지고 있어도 모를 거란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모두와 젠틀맨에 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술을 조심하자는 대사 다음에 그 모두와 젠틀맨 간의 관계를 드러낸 이야기인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거미줄과 거미의 관계 같은 것들을 드러내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예. 지나고 보니까 누가 거미줄에 걸렸나 보니까 젠틀맨이 젠틀맨이 걸렸어. 죽었어. 그리고 왕거미는 썩습이야. 네. 그리고 조목님의 그 문장을 이해하려면 두 수와 모두의 엄마가 네.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왜 이 두 사람이 엉켰는지 네. 이 두 사람이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운명의 장난으로 바뀌었어요. 네. 가끔씩 우리 왜 산부인과에서 네. 그는 진짜 드라마에 실수로 네. 옛날에 실수로 바뀌 80년, 90년대에서나 써먹을 법한 이 클리셰를 대놓고 쓰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두 공간과 어머니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왜 그 모드를 정신병원에서 키울 수밖에 없었는지가 또 바로 이 또- 남성 중심의 빅토리아 사회를 보여주는 그 큰 하나의 주제하고 이 다른 맞닿아 사회. 있죠. 예. 이 어머니가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맞아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신병원에서 거의 갇히죠. 예, 모두가 10살이 될 때까지 거의 그 중간에 이제 모두가 6살 때인가요? 삼촌이 데리러 오죠. 네. 예. 그러니까 삼촌에 의해서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오빠에 의해서 모두의 엄마도 네, 네.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설정과 단서들이 그걸 해석하는 재미가 이 책에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치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네. 예. 근데 약간 떡밥 회수를 조금 어색하게 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석스비 부인의 죽음 같아요. 예. 맞아요. 조금 갑작스럽게- 느닷없는 안 죽을 것 같아. 네. 그동안 살아왔던 경력을 보면. 그리고 캐릭터도 또 바뀌어요. 어. 아니 애도 성격도 바뀌고. 깐난애기도 그냥 아무 무던하게 매매할 수 있는 여자가 갑자기 너무 착해져 버려. 이거 뭐야 조금 그 부분은 약간 그런데 나머지는 아주 훌륭하다. 옥에 티다 이렇게. 예. 조금 오게티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은 저희가 이 시대의 찌질한 남성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3부는 조금 더 이 페미니즘 사랑, 그러니까 여성들 간의 사랑을 다룬 컨텐츠를 같이 얘기하면서 수아 모두의 그 디테일한 사랑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마무리하기 전에요. 그 1부, 2부, 3부로 나뉘어 있잖아요. 네. 2부는 어떻게 보셨어요? 짧은 소감과 함께 엔딩을 제가 하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말할까요? 네네. 저는 나쁜 피란 말이 많이 썼더라고요. 저도 나쁜 피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어떨 때 쓰세요? 우리 친정인 식구들 전부 다 혈압이 있어. 근데 나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니까 저희 남편이 네. 너희 집 친정은 나쁜 피다고 피가 안 좋다고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아, 뭐야. 그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쁜 피라는데 나쁜 피는 나쁘다 좋다 인간이 붙여놓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장난 같았어요. 그래서 나쁜 피는 없다. 좋은 피가 어딨냐. 그냥 못 살면 나쁜 피고 빨리 죽으면 나쁜 피고 이러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 보면은 이거잖아요. 인간의 고결하고 인간의 아주 나쁜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귀족 밑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좋은 피. 이제 여기 협작군의 소굴이라고 하는 석스비문의 그 왕국에서 드나들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나쁜 피. 나쁜 피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게 거짓이라는 게 뒤바뀐 거죠. 드러나잖아요. 진짜 나쁜 피였으면은 그 수가 진짜 좋은 피고 모두가 진짜 나쁜 피잖아요. 그렇죠. 반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출신이나 성분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맞아요. 저도 네. 그 나쁜 피라는 게 확 와닿았고 영화 나쁜 피가 있어요. 레오 카락스의 드니라방이 주연에 실제로 제목이 나쁜 피. 예,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아마 있었나 봐요. 나쁜 피라는 예, 표현 자체가 그 네, 저도 부모님은. 뭐 읽으면서 좀 답답했던 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사실은 이번 그 2부 챕터에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 지금 핑크 스미스에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첩적으로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겹쳐지거든요. 네. 어떤 그런 이야기가 중복되고 겹쳐지면서 수의 시점으로 읽었을 때하고 2부에서 모두의 시점을 읽었을 때 같은 상황, 같은 이야기인데도 전혀 다른 진행으로 그러니까 어쩌면 앞에 다 한 얘기니까 지루할 것 같은데 모두의 또 시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은 호흡으로 사실은 읽었어요. 읽고 어떻게 보면 소설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살아가면서 이 수아 모두 같은 여성들의 그 이야기가 내 삶에서 굉장히 힘이 되어 줄 때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렇게 그게 바로 이 소설을 읽는 기쁨과 이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이 남성 중심의 사회는 빅토리아 시대도 그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네. 그 3부에서는 좀 측민 문화도 좀 다뤄보기도 하고
그리고 수아 모두와 같은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들, 그리고 또 다른 작품에서는 어떤 게 있을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뤄보면서 방금 두목님이 얘기하신 현재 우리 시대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준 맛 한이었습니다. 안녕. 안녕.